마틸다 7장 한희 선생님. 마틸다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학교에 들어갔다. 아이들 대부분은 초등학교를 5살이나 그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도 시작하지만 자기 딸의 교육에 통 관심이 없는 마틸다의 부모는 미리 등록 처리를 하는 것을 잊어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틸다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5살하고도 6개월이 되던 때였다. 그 마을의 아이들은 황폐한 벽돌 건물의 크런챔홀이라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학생들은 5살에서 12살 바로 아래까지의 나이로 250명 남짓한 수가 다니고 있었다. 이 학교의 최고 사령관이자 주인이자 교장 선생님은 무시무시한 중년 여성으로 이름은 트런치 불이었다. 마틸다는 최저학년 반에 들어갔는데 마틸다 또래의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18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그 아이들은 23살이나 24살쯤 된 여선생, 한희 선생님이 가르쳤다. 한희 선생님은 어여쁜 성모 마리아 같은 얼굴에 푸른 눈과 엷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아주 날씬하고 연약해서 만약 넘어진다면 도자기처럼 산산이 깨질 것 같았다. 제니퍼 한희 선생님은 목소리를 한 번도 크게 내본 적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보일락말락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반아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희 선생님은 난생 처음 교실로 떼지어 들어가 지시에 따르라는 말을 듣는 아이들의 당혹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집 생각이 간절한 신입생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한희 선생님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퍼져나왔다. 트런치불 교장 선생님은 한희 선생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요. 학생이나 선생님 할 것 없이 무섭게 위협하는 사나운 폭군이었다. 교장 선생님에게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고 가까이 다가오면 마치 빨갛게 달궈진 쇠막대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위험스런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교장 선생님은 결코 걷는 법이 없었다. 항상 성큼성큼 걷는 보폭과 팔을 좌우로 휙휙 흔들며 걷는 폼이 마치 나치 돌격대원이 행진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이 곁을 행진해 지나갈 때 콧김을 내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교장 선생님이 행진하는 길에 어쩌다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탱크처럼 똑바로 돌진하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의 왼쪽 오른쪽으로 마구 튕겨나가는 것이었다. 천만다행한 일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평생에 적어도 한 명과는 마주치겠지만 만약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덤불 속에서 화가 잔뜩 난 콧불소를 만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즉 가까운 나무 위에 올라가 그놈이 사라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이 무지막지한 교장 선생님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나중에 그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다. 당분간 교장 선생님에 대한 대목은 잠시 놔두고 다시 마틸다와 한희 선생님과의 첫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일상적인 순서가 끝난 뒤에 한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새 연습장을 나눠줬다. 한희 선생님이 말했다. 여러분, 연필은 각자가 사기 바래요. 아이들이 소리치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거쳐야 할 적어도 11년의 학교 생활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중 6년 동안은 여기 크런챔홀 학교에서 보낼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성함은 트런치 불이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교장 선생님에 대해 몇 가지 알려주겠어요? 그분은 엄격한 규율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있는 곳에서는 행동거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그분에게 절대로 대들지 마세요. 절대로 말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그분이 말한 대로 하세요.
만약 교장 선생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분은 녹즙기 안에 든 홍당무처럼 여러분들을 완전히 쥐어 짜버릴 거예요. 라벤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얼굴에 그런 비웃는 듯한 웃음을 비치는 일이 없도록 해요. 학교의 방침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교장 선생님이 아주 무섭게 다룬다는 걸 모두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내 말 알아들었어요? 18명의 아이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다. 네, 선생님. 한희 선생님은 말을 계속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해나가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주까지 모두 2단 곱셈표를 외우기 바래요. 그리고 1년 내에 곱셈표 12단을 모두 익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곱셈표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2단을 이미 외울 줄 아는 사람 있나요? 마틸다가 손을 들었다. 손을 든 사람은 마틸다 뿐이었다. 한희 선생님은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신중한 표정을 담은 동그란 얼굴에 머리가 검정색인 조그만 소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좋아요. 그럼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외워볼까? 마틸다는 일어나서 2단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2 곱하기 12가 24라고 말하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2 곱하기 13은 26, 2 곱하기 14는 28, 2 곱하기 15는 30, 2 곱하기 16은... 한희 선생님은 매끄럽게 나오는 암송에 약간 홀린 듯이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만! 얼마나 많이 외울 수 있니? 얼마나 많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꽤 긴 것 같은데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마틸다의 대답을 한희 선생님이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 이윽고 선생님이 말했다. 네 말은 2 곱하기 28이 얼만지 말할 수 있단 뜻이니? 네, 선생님. 얼마지? 56이요. 그럼 좀 더 어려운 건 어떨까? 2 곱하기 487 같은 거 말이야. 대답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니? 그럼요, 정말이에요. 그럼 2 곱하기 487은 얼마지? 974요. 마틸다는 으스대는 기색도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한희 선생님은 멍한 표정으로 마틸다를 쳐다봤다. 정말 놀랍구나. 하지만 2단 곱셈은 제일 외우기 쉬운 거지. 다른 건 어떠니? 다른 큰 수 중에서 외울 수 있는 게 있니? 네,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수를? 마틸다, 얼마나 큰 수까지 할 수 있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말뜻은 예를 들어 3단을 외울 수 있냐는 거야. 네, 선생님. 그럼 4단은? 알아요. 마틸다, 그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12단까지 전부 알고 있니? 네. 12 곱하기 7은 얼마지? 84요. 교실 앞쪽에 놓인 교탁 뒤에 앉아있는 한희 선생님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면서 잠시 한숨을 돌렸다.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질문과 대답에 충격을 받아 몸이 상당히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한희 선생님은 그렇게 능숙하게 곱셈을 할 수 있는 5살 먹은 아이는, 아니 10살 먹은 아이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한희 선생님은 반아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틸다는 아주 운이 좋은 친구예요. 마틸다는 아주 큰 수도 곱할 수 있게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부모님을 두고 있군요. 마틸다야, 가르쳐 주신 분이 네 엄마니? 아니요. 그럼 아빠에게 배웠겠구나.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이 분명하시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아빠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럼 너 혼자 배웠단 말이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숫자에 다른 숫자를 곱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한희 선생님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다시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책상 옆에 서 있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작은 여자아이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얼마 있다가 한희 선생님은 마틸다가 한 말을 반복해 물었다. 너 한 숫자에 다른 숫자를 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그랬니? 그걸 조금만 설명해 볼 수 있겠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희 선생님은 잠시 기다렸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한희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예를 들어 내가 14 곱하기 19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아니, 그건 너무 어려워. 마틸다가 대답했다. 답은 266이에요. 한희 선생님은 마틸다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런 다음 연필로 재빨리 계산을 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물었다. 뭐라고 그랬지 아까? 266이요. 한희 선생님은 연필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화장지로 안경 알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조용하게 선생님을 쳐다보며 다음에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틸다는 여전히 자기 책상 앞에 서 있었다. 한희 선생님이 안경 알을 문지르며 말했다. 마틸다, 이제 설명을 해봐. 네가 그 숫자들을 가지고 곱셈을 할 때 네 머릿속에서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어떤 식으로든 계산을 하는 건 분명한데 너는 거의 순식간에 답을 낼 수 있는 것 같구나. 네가 방금 한 14 곱하기 19를 예로 해서 설명해 볼래? 전 그냥 머릿속에 14를 넣어서 19를 곱했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전 늘 속으로 조그만 꼬마 계산기도 할 수 있는 걸 왜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어요. 한희 선생님이 혼잣말 하듯 말했다. 그렇지. 사실 못할 이유가 없지. 인간의 두뇌란 참 놀라운 것이니까. 전 사람의 두뇌가 계산기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계산기도 알고 보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정말로 맞는 소리구나. 휴대용 계산기는 학교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말이야. 한희 선생님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비범한 수학적 두뇌와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고 천재 혹은 신동과 같은 말들이 머릿속에 마구 떠올랐다. 이런 신동들이 가끔 세상에 나타나긴 하지만 100년에 한두 명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모차르트가 피아노 작곡을 시작하고 음악의 신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 고작 5살 때가 아니었던가. 라벤더가 말했다. 어떻게 저 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한희 선생님은 침도 안 바르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걱정 마라 라벤더. 너도 곧 할 수 있을 거야. 한희 선생님은 이 기절초풍할 아이의 머릿속을 좀 더 캐내고 싶은 유혹을 억제할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중단하기엔 너무나 가슴이 뛰는 상황이었다. 한희 선생님은 모두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자, 수학에 대한 건 잠시 덮어두고 여러분 중에 이미 글자를 배운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누구 고양이의 철자를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3사람이 손을 들었다. 라벤더와 나이즐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 그리고 마틸다였다. 나이즐, 고양이의 철자를 불러봐. 나이즐은 철자를 불렀다. 한희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 처음 온 아이들에게 꿈에서도 질문할 수 없는 문제를 내보기로 했다. 혹시 고양이의 철자를 아는 너희 3명 중에서 문장 전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니? 나이즐이 대답했다. 저요. 라벤더도 말했다. 저도요. 한희 선생님은 분필을 들고 칠판에 이렇게 썼다. 나는 긴 문장을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희 선생님은 일부러 문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문장을 읽을 줄 아는 5살 또래의 아이는 매우 드물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을 수 있겠니?
너무 어려워요. 라벤더는 첫 번째 단어는 나는이요. 문장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희 선생님은 분명히 마틸다가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마침내 마틸다가 대답했다. 저요. 읽어보렴. 마틸다는 전혀 망설임 없이 그 문장을 읽었다. 한희 선생님은 되도록 칭찬의 말을 줄이느라 애쓰며 말했다. 정말 너무나 훌륭하게 참 잘했어요. 마틸다, 어느 정도로 읽을 수 있니? 마틸다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한희 선생님은 의자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교실을 나갔다. 그리고 두꺼운 책을 하나 들고 돌아와 아무 쪽이나 펼쳐 마틸다의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이 책은 시집이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니? 마틸다는 부드럽게 듣기 좋은 속도로 전혀 막힘이 없이 시를 읽기 시작했다. 한 미식가가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국냄비에 큼지막한 쥐가 빠져 있었네. 웨이터가 소리치며 하는 말, 소리 지르지도 쥐를 집어 흔들지도 마시오. 그랬다간 다른 사람들도 쥐를 달라 할 테니. 아이들 몇이 시의 운율이 재미난 것을 알아채고 깔깔 웃어댔다. 한희 선생님이 물었다. 너는 미식가가 무슨 뜻인지 아니? 마틸다가 대답했다. 그건 음식을 먹는데 까다로운 사람을 말해요. 맞았다. 그럼 혹시 이 시의 특별한 형식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니? 오행소교라고 해요. 정말 예쁜 시예요. 너무나 재밌어요. 한희 선생님은 책을 집어들고 다시 교실 앞쪽의 교탁으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그건 유명한 시란다. 재치 있는 오행소교를 짓기란 아주 힘들지. 그 시는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 알아요. 저도 여러 번 지어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희 선생님은 더욱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랬어? 네가 지어봤어? 그럼 마틸다, 네가 지었다는 그 오행소교 중 하나를 듣고 싶구나. 한번 낭송해 보겠니? 마틸다가 주저하며 말했다. 저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 지어보려고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요. 나에 대해서? 그럼 그 시를 꼭 들어봐야겠구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발 부탁한다. 어떤 내용이 됐건 괜찮아.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니? 교실에 들어올 때 다른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선생님을 제니퍼라고 부르셨어요. 한희 선생님은 보일락말락한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그 시를 꼭 들어보고 싶구나. 자, 일어나서 낭송해보렴. 마틸다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자기가 지은 시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제니퍼를 보고 궁금한 것. 한 가지는 이곳에 저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여학생이 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명도 없지. 한희 선생님의 하얀 얼굴이 발그레 빛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번에는 입을 더 크게 벌린 기쁨의 미소였다. 와, 고맙다, 마틸다. 사실과는 다르지만 아주 훌륭한 시였어. 이런, 내가 그 시를 외워야 되겠는걸? 세 번째 줄에 앉은 라벤더도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루퍼트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말했다. 사실이기도 해요. 나이즐이 말했다. 물론 사실이고 말고요. 비록 마틸다를 뺀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반 아이들 전체가 한희 선생님에게 호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한희 선생님이 질문했다. 마틸다, 누가 읽는 것을 가르쳐 주셨니? 제 스스로 배웠어요, 선생님. 그럼 어떤 책을 너 혼자서 읽어본 적이 있어?
내 말은 어린이 책 중 뭐 그 어떤 것이든 말이야. 네, 공공도서관에 있는 어린이 책을 다 읽었어요. 재미있었니? 네, 그중 어떤 책은 무지무지 좋았어요. 하지만 어떤 책은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책은 뭐지? 저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이 좋았어요. 루이스는 참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작가의 이야기는 전혀 우습지 않다는 거예요. 한희 선생님이 맞장구를 쳤다. 네 말이 맞다. 톨킨의 작품 중에도 재밌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너는 어린이 책은 반드시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네, 선생님. 어린이들은 어른들만큼 심각하지 않고 또 웃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희 선생님은 이 조그만 소녀의 지혜에 깜짝 놀랐다. 어린이 책을 다 읽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다른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요. 펠프스 아줌마는 무척 친절하세요. 제가 책 고르는 걸 도와주세요. 한희 선생님은 교탁 앞쪽으로 몸을 쭉 빼고 신기한 표정으로 마틸다를 바라봤다.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다. 다른 어떤 책 말이야? 저는 찰스 디킨스 좋아해요. 그 작가가 쓴 책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특히 피크위크시라는 책이 그래요. 그때 수업을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